매일 저녁 7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 시장엔 사실상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엔 관망세 그리고 혼조세가 함께 짙게 깔린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에선 주로 쉬어간다, 눈치 보기 장세다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곤 하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줬던 반도체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힘을 좀 받지 못해주면서 SK하이닉스가 상승불을 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확실하게 또 상방으로 끌어올리기는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선별적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이 뚜렷한 주도 섹터, 주도 테마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우린 또 어떤 종목들에 접근을 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또 오늘 이 시간 50분 끝까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시장의 주도주를 쏙쏙 포착을 해내주시는 분이자 한 주의 출발과 마지막을 또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오늘도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 실력은 그동안 공략해주었던 종목들 통해서 이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익률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이 종목도 역시나 어김없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생방송 공략주인 트윙클 종목인데요. 함께 하신다면 종목 명뿐만 아니라 매매 타점,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하는지 장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종목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도주 잡게 확실한 수익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한 종목만으로도 140.22%라는 큼지막한 수익을 내볼 수가 있었고요. HLB제약도 뒤지지 않습니다. 81.25%의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또 실적도 좋고 매크로 상황도 뒷받쳐줍니다. 이 K뷰티의 호황 끊임이 없는데요. 우리 이 종목 화장품 관련주로서 접근을 했고 아이패밀리 SC로 무려 50%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이오테크닉스 45%, 유일에너테크 33%, ST 같은 경우도 32%의 수익으로 정말 하나같이 큼지막한 수익을 타점과 전략과 함께 챙겨주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밸류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KB금융 같은 경우도 21%, 그리고 오늘 또 주목을 해볼 점은 하단을 차지하고 있는 세방전지입니다. 정말 이 미적지근한 온도의 시장 속에서도 짜릿한 한 방을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세방전지 또 4%의 보너스 수익까지 안겨드렸는데요. 이렇게 주력주를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만큼 큰 수익 한 종목으로 챙겨주시고 단타는 빠르고 확실하게 이와 같이 세방전지처럼 보너스 수익까지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마지막에 이러한 트윙클 종목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주목을 해주시면서 오늘의 방송까지 함께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문가님 소개 마무리해보고요. 바로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예. 오늘 또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셨는데 일단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는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짚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큰 하락폭을 키워갔죠. 1%대의 하락폭을 키워갔는데 이게 왜 이런 이유가 나타났는지 그 과정, 그 결과, 그 설명에 대한 뒷받침 우리 전문가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장 점검 잠시 후에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점검 그리고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이벤트가 또 있거든요.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무료로 그 전문가님이 직접 제작한 자료집 또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캔들을 간파하고 캔들을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교육 기법이 담겨져 있는 하나뿐인 자료집이니까요. 캔들 자료집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불안정한 불확실성, 이런 가득한 변수가 가득한 시장 속에서도 안전한 또 확실한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 가이드 따라가 보면서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전문가님이 좀 코스닥의 낙폭이 컸다, 이유가 궁금하실 그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뭐 코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네. 그 업종별로 해서 일부 업종들에서 이제 급락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을 좀 같이 지수를 좀 많이 끌어내리는? 끌어내렸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일단 코스피부터 해서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어제 미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뭐 크게 뭐 나쁠 건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다만 한국 증시에서는 코스닥이 1% 이상 급락세를 좀 보여준 게 좀 한 가지 흠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보합권으로 해서 0.02%로 잘 마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올라오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 장중에 좀 어느 정도의 이 낙폭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지금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럼과 동시에 지금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이평선은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코스피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과제가 이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단기 이평선.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이제 5이평선인데 지금 5이평선을 절대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내주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코스피가 아니고 오늘 1% 이상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좀 낙폭이 좀 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보는 그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이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코스피는 이 올라가는 각도가 유지를 해주면서 이 라인, 즉 5이평선을 지지를 해주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차트를 봤었을 때 상승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아직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이.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이틀 똑같이 가다가 금요일 날 일단 1차적으로 붕괴가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붕괴가 나오면서 현재 지금 여기 밑에 깔려 있는 이평선이 122평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5부터 120까지 다 하방으로 일단 종가상으로 붕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122평선까지 이제 지지를 받았죠. 여기까지 122평선은.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하고 워낙 이제 지금 다르게 가는 거죠. 코스피는 5이평선을 막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코스닥이 뭐 큰 문제가 있고 단기 추세가 깨졌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히셔서 좌측서부터 코스닥이 올라왔던 그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결국에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지금은 이평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평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이평선이 중요한 거는 어떤 큰 폭의 어떤 이 급락이 나오거나 또는 추세를 탈 때 그때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처럼 이런 박스권 플레이를 할 때는 이평선은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제는 수렴을 하겠죠. 이평선이. 수렴한 뒤에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보이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하방 쪽으로 이제 보이긴 했는데 여기 지금 하단까지 최하단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또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강한 급등 나온다고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 그리고 일단 우리가 최근에 이 한국 증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 증시가 올랐는데 한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좀 빠졌어요. 뭐 1% 어떨 때는 2% 이상 급락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미 증시가 좀 1% 이상 급락해서 끝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반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미 증시가 하락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또 강세장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 이런 흐름이. 이런 모습 봤었을 때 지금은 이제 코스닥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뭐 안 좋다거나 이제 좀 뭐 희망을 놓아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또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그런 거는 좀 시기상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코스닥만 지금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대만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뉴질랜드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대만이라든가 홍콩 뭐 이런
이런 나라들은 일단 상승으로 끝냈죠.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막 이런 나라들도 하락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미증시 끝난 그 정도 수준으로서 이제 선방을 좀 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가장 심한 나라가 베트남인데 그래봤자 0.5%예요. 예, 조금 이제 약세장 보였는데 유독 오늘 코스닥만 굉장히 크게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한 세 가지 섹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엔터 쪽으로 해서 오늘 JYP 엔터가 마이너스 13%로 지금 마감을 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13%.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3.41%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 외에 지금 바이오 섹터도 오늘 특히 바이오 시밀러 쪽 이쪽으로 해서 최소 한 2% 이상은 다 급락이 나왔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좋지 못했고요. 그 외에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코스닥이 의외의 1%의 하락장을 보여준 그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섹터가 전방위적인 건 아니고요. 좀 한정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갔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이 내에서도 오르는 종목 있고 내리는 종목 있고 좀 약간 이제 방향성을 좀 달리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방향성을 같이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오늘 일어났던 코스닥 요거는 차익 실현이라든가 또는 업종에 대한 특별 업종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한적일 거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여줬던 테마라든가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선 쪽인데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갔고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쪽으로 순환매가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 기존에 이제 강세를 보여줬던 어떤 그런 종목들은 전선 쪽 특히 뭐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왔다. 자, 전선 쪽은 일단 계속 AI 때문에 가고 있죠. AI가 파급시킨 이 전력 수요, 전력난 이런 문제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해서 지금 기대감이 끊이질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이 끊이지 않는 한 이거는 순환매로 섹터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또 계속 갈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역시 조선 쪽도 제가 최근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 여러분들께 이제 최근에 트윙클 종목으로 HD 현대미포라든가 뭐 또 STX 중공업 등등 해가지고 조선업종 집중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 트윙클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조선 쪽하고 기자재 오늘 3.95% 굉장히 강세장 나왔고, 단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은 조선업종이 업황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기저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그 부분을 이제 주가에서 반영하는 그 단계예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지점밖에 이제 반영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면은 한 2분의 3은 남은 거예요. 요 상승분이. 그래서 아직도 이 조선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원전인데요. 원전.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선이라든가 전력설비 쪽이 강세 보여줬고, 그 밑에 이제 원전 쪽이 오늘 특히 우리 기술 쪽으로, 물론 뭐 원전이라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상승한 거는 아니지만, 근데 원전 쪽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우선 밑에 보시면 한국전력, 영국 정부와 웨일스 쪽에 원전을 건설 논의 중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11기 뭐 그 부분 전기본 해서 이제 곧 발표가 나는데 거기에 이제 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이 비율을 맞출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이 5월 달 중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기대감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폴더블 폰인데 지금 폴더블 폰 쪽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오늘 이 섹터 테마 자체로는 0.75% 굉장히 약한 그 부분인데 파이넴텍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이 하나 잡혔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테마라든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파인엠텍, 자, 모바일이라든가 OLED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OLED가 두 장이 있어요. 원래는 한 장 들어가 있던 게 이제 두 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소리는 OLED가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 이제 힌지 관련주 파인엠텍도 역시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이제 찍어 누르는데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을 잡고 오늘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바닥 탈출. 오늘 지금 한 끝난 가격이 15% 적지 않게 끝났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그렇죠? 이 라인이. 이 라인이 만약에 이 하방으로 무너지고 여기서 한번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왔다가 다시 여기서 또 무너졌는데 만약에 이게 방향을 하방으로 틀었으면은 이 종목은 지금 계속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바닥을 지금 잡았죠. 잡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거는 시세가 우리가 좀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그리고 5번, 6번, 한 7번 정도 바닥을 충분하게 확인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저항대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폴더블 폰이 얼마 정도의 이제 판매량이라든가 또 기대감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주가를 찍어 눌렀던 이런 것들을 여기가 지금 1차예요. 그죠? 1차는 거의 다 왔고 그리고 2차 찍어 누르는 곳 여기까지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인엠텍 또 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깊게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삼화전기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 뭐 에브리봇 로봇 관련주도 오늘 9% 가긴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좀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시고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가 지금 생뚱맞게 지금 시점에서 이틀 연속해서 특히 오늘 21%가 갔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100억인데 2,100억에 대한 시총이 지금 현재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뭐 낮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 지금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수준에서 이 시가총액을 현대 리바트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지금 뭐 이 시총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다만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죠. 가구 업계에서 한샘을 제치고 현대 리바트가 매출액 기준으로 1위를 달성을 했어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한샘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일단 매출액 측면에서 10몇 년 만에 이 한샘을 제쳤어요. 그럼 기대감이 있겠고 지금 일단 보시면은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이런 곳을 꽉 채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쭉 밀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건 낮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 리바트를 우리가 만약에 2천억이 있다고 그러면은 현대 리바트 우리가 매수 인수를 안 할까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가총액이 높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현대 리바트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하실 때 주력주하고 단타 종목하고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가이드 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영호 전문가의 어떤 뭐 생방송이라든가 또는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은 시황 분석, 뭐 차트 분석, 주식 교육 이런 것들을 제가 세트로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시황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황 내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핸드폰 그리고 원전 뭐 그리고 전선에 대한 거 그리고 조선 쪽 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야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맞추고 자료집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호한 아시아 증시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증시의 흐름입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1%대의 낙폭을 키워가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부터 시작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기다리고 있고요. 그 뒤로는 또 국내 증시 휴장 한 번 더 있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 좀 변수가 되어줄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그리고 큰 지표 발표들이 또 남아 있는 만큼 이 변수들이 해소됐을 때 시장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개장 전은 물론이고요. 장 중에도 그리고 이 마감한 후에도 시장 점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시장부터 해서 국내 시장까지 꼼꼼하게 매크로 상황, 거시경제 흐름 다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시황 점검을 해줌으로써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을 해내시죠. 전문가님 수익률표 살펴보면요. 정말 주도주는 확실하게 주도주 잡게 큰 수익으로 이를테면 자람 테크놀로지 140.22%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달여간 보유하면서 세 자릿수대의 수익을 딱 만들어 주셨고 HLB제약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제약 관련주죠. 81.25%로 우리 수익 청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도 좋고 지금 뭐 매크로 상황 재료 다 좋습니다. K뷰티의 호황이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또 의료기기, 화장품주 계속해서 공략해주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아이패밀리 SC 방송에서 소개해드렸고 우리가 또 함께 해보면서 타점 전략 받아볼 수가 있었고 그럼으로써 50.15%의 수익으로 마무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 이오테크닉스 45.36%의 수익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유일에너테크, 예스티, HLB 생명과학 같은 종목으로도 30% 안팎으로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너스 수익 정말 단타로도 당일 수익 실현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세방전지 하단 보시면 세방전지 있거든요. 이 종목도 4.18%의 수익, 오늘장에서 보너스 수익으로 여러분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온도가 냉탕이든 온탕이든 상관없이 미적지근한 온도에서도 이렇게 짜릿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리는 트윙클 종목 꼭 선점해가지고 수익 청산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종목 전략 이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님이 또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제작한 캔들 자료집이거든요. 여러분이 캔들 간파하고 차트 파악할 수 있고 해석까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교육 지킴이가 되어줄 거니까요. 여러분의 매매 가이드가 되어줄 오늘의 교육 자료집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셔야지만 이 교육 자료집 신청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재차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오늘의 강세 테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들고 와주셨는데 전문가님, 앞서 시장의 주요 테마 얘기를 해주실 때 이 원전의 별표 2개를 딱 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을 돌림으로써 결국에는 발전이죠.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AI가 이제 파급시킨 그런 흐름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전력 수요, 전력난 요 이슈가 엄청 대두가 끊이지를 않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 전력 설비 관련주도 그렇고 이제 그 종목들만 계속해서 30만 원짜리가 60만 원 가고 그럴 수는 없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너무 원사이드만 생각을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리스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시점을 그러면은 이 전력을 또 생산할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는 게 필요한데 거기가 이제 바로 그 섹터가 원자력 발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관련주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은 오늘 원전 때문에 간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AI 때문에 갔는데 상승을 했는데 우선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 하단 쪽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자리가 작년이에요. 23년. 그러니까 여기가 23년도에 9월 달 이후로 해서 거래량이 조금 이제 들어오면서 일단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가가 바닥을 일단 잡았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바닥을 좀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굉장한 이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은 오늘 들어왔던 이 거래량이 이전에 거래량이 이제 몇 번 대량으로 들어왔던 것이 몇 번 있죠. 여기서 한 번 대량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2번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3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급이라든가 거래량 이거 체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거래량 여기서 빨간색이 있다고 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큰 한 방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앞전에 1번에서도 그렇고 2번에서 그러면 지금 이 3번 거래량은
거래량이 지금 1번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2번인데 2번에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2번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1번이 많고 그 다음이 3번에서 1번보다 더 큰 거래량이 대량으로 들어왔죠. 이거는 신뢰성이 있는 거래량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고 뭐 외국인이 며칠 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샀어요 그러면 수급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의미가 없는 수급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 역시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량으로 터진 이 거래량은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타이밍. 오늘 일단 21%의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년에 들어왔던 거래량을 이제 경신을 하는 그런 급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요. 다만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밀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컨택을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어떤 이전에 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저항대들은 가볍게 돌파했어요. 지금 그만큼 오늘 일어났던 이 거래량은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이 들어왔던 힘은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상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타이밍만 잘 보면 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이 왜 이렇게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유독 21% 급등이 나왔는지. 자, 회사가 하인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하인텔. 이 하인텔이 뭐를 했냐? AI 전력 또는 뭐 비용 이런 거에 있어서 100분의 1로 절감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요게. 이 이유 때문에 오늘 간 거예요. 기존에는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 요게 필요했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제 그 AI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 시간이 만만치가 않죠. 이 학습 시간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AI가 발생시키는 전력이 굉장히 크죠.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이 컴퓨터 한 대 몇 천억씩 하잖아요. 지금 몇 천억, 수천억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돈도 비싸고. 근데 여기 전력 소모해서 또 돈 들어가고. 근데 시간도 더 걸리고. 이게 지금 AI 업계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AI 업계가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게 위에 하인텔이 일단 요게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논문.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을 발표를 했으니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양자 역학적이라든가 입자 물리학적으로 이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지금 논문이 게재가 됐고 그러면 지금 이 하인텔이라고 하는 회사랑 우리 기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분이 4%예요. 뭐 큰 지분은 아닌데 오늘 우리 기술이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4% 지분을 보유했다. 이 이유 때문에 오늘 21% 강세를 간 거죠. 그러니까 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건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견인시켰다. 상승으로. 자, 우리 기술은 이제 원전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이 회사는 사업 구조가 원전이 있고요. 그리고 방산, 그다음에 철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장에서 봤던 거는 지분 구조 때문에 간 거고, 그죠? 근데 이 지분 4% 갖다가 이게 뭐 계속 간다. 이거는 우리가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우리 기술이 지금 시세를 계속 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원전 쪽에서 뭔가 스페셜하고 확실한 포인트가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우선 11차 전력 기본 계획 뭐 어쩌고저쩌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줄임말로 전기본이라고 그래요. 11차. 이게 5월 중으로 해서 이제 5월 중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 지금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의 적절한 어떤 균형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원전 쪽은 그동안 이제 신규 수주가 없었는데 이 신규 수주가 한 2에서 4호기 정도 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합니다. 자, 밑에 이제 소형 원자로죠. SMR용, MMIS. 이거는 뭐냐면은 소형 원자로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 시스템을 MMIS 요건데 그 개발 이력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술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 한 기당 500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만 수주를 한다고 해도 그 매출액이 작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방산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폴란드 쪽으로 해서 수주가 좀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출 인식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 사업도 비중은 크지 않지만 현재 브라질이라든가 인도 막 이런 데서 해외 수주를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실적이 탄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한 번도 오르지 못했죠. 오늘 급등 나온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상승의 연속성을 보시면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지금 전년 대비해서 30%가 일단 매출액이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은 지금 85%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가할 것.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가 이제 보시면은 제가 재료가 1일짜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냐면은 내일 바로 간다 이 소리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저항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예요. 지금 여기는 이건 힘이 굉장히 강력한 자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지지를 들어가 있죠. 그죠? 과거에 지지했던 자리가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은 이 주가를 강하게 찍어 누른 기간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뭐 돌파를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좀 무너질 텐데 어느 정도로 과연 무너질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좀 과도하게 무너진다 싶을 때가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매수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 관련돼서 G2 파워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 강한 돌파가 좀 필요해요. 지금 이 라인 10,000원이라는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위하고 아래가 좀 분단되는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게 여기가 지금 잘렸는데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5월이니까 4, 3, 2, 1, 10 대충 한 10개월 동안 지금 10,000원을 못 넘고 있어요. 10,000원을. 그 자리가 지금 우리 기술로 해버리면은 1,800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술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원전이 그게 딱 잡히면은 타이밍이 잡히면은 이 G2 파워 같은 경우도 쭉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이전에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곳들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8,000원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잘 막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런 자리들이 그냥 바닥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잡은 상태에서 지금 위아래로 진동을 치고 있는데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곳을 돌파는 못하는 상태에서 진동만 치는 거예요. 진동만. 그때 이 진동이 어디서 멈추는지 체크한 이후에 그때 이제 추세 매매 여러분들이 단기 추세 매매 하시면은 원전 쪽도 굉장히 5월이라든가 6월 쪽으로 해서 좋은 결과로 또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요 10,000원이에요. 지금 10,000원 요 자리. 지금 오늘 10,010원 살짝 깼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만약에 내일 시작을 여기서 해버리면은 요거는 깬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밀리고 뭐 어디서 지금 지지를 받을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요 정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좀 과도할 정도로 밀린 것 같다 그러면 원전 쪽은 좀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일진파워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전 쪽은 내일이라든가 뭐 당장에서 시세를 따라잡고 그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이제 주가를 좀 관찰하자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죠. 지금 보시면 일진파워도 단계별로 해가지고 꽤 긴 기간에 1번에서 나왔던 이 하락, 이 하방 압력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번에서 이 하방 압력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방으로 강하게 치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방 압력 구간에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오늘 뭐 3.90% 올라왔다 해가지고 내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괜찮아 보여요. 지금 오늘 13,320원인데 요거를 좀 기다리셨다가 12,5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은 일진 파워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바닥은 잡은 종목이에요. 지금 여기서 바닥 잡고 이제 층이 나뉘는 거죠. 층이 나누고 여기는 1층 그리고 나서 여기 2층인데 여기서 얼만큼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상방으로 갈 거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원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정 관련주 3개에 대한 도움 말씀까지 분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홍당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신청만 하셔도 알짜배기 캔들 자료집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된 자료집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을 읽어낼 수가 있고 또 추세를 읽어보면서 바닥을 잡아내고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찾아볼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담긴 자료집이니까요. 꼭 함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었죠. 전문가님 수익률표 살펴보면 이 10종목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챙겨갔어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정말 이 종목들의 명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계좌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력주는 주력주답게 단타는 또 빠르고 확실하게 승부를 볼 수 있게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종목 더불어서 함께 하시면서 이 외에도 여러 종목들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좀 홍당무처럼 붉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수익률표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또 우리가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네, 리뷰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세방전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방전지 장중에 4% 정도 오늘같이 하락장에서 강하게 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AGM 배터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끝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게 끝났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끝났죠. 하지만 역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 15만 원 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미포인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과거에 이제 바닥 탈출 과정이다. 지금은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탈출하는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뭐 한 달이라든가 이런 데 봤었을 때 향후에 막 30 또는 40씩 가는 그런 퍼센테이지예요. 그리고 아이패밀리 SC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수익률이 계속 높아졌던 그런 종목이죠.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했다가 그죠? 갇혀 있을 때는 지지부진했다가 이 상승이 급등이 연달아서 그 한 3일 동안 나와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무려 주가가 50%까지 이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용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대 돌파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 실현을 최소 절반이라든가 그 정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요새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금융주는 여러분들이 뭐 제 거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금융주를 얼마나 강조드렸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익이 이런 금융주들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갈 때 비중을 얼마나 들어가세요? 뭐 5% 들어가세요? 그런 거 아니죠. 이런 금융주들은 시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에서의 이 20% 수익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수익이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요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85,000원을 85,000원 요 전후를 일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올해까지 가져가겠다 하는 어떤 확실한 보유 기간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실 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 하시면은 8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량 매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주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투자 성향이라든가 보유 기간, 예수금 이 부분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자료집 만들었어요. 자료집 굉장히 잘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 한 2번, 3번 보시면은
정말 캔들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상태에서 차트가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집은 제가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시간 지금 10분가량 남았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고 시장을 읽어볼 수 있는 눈 확실하게 또 넓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 방송만 재밌게 시청하셔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었던 세방전지 또 보너스 수익 받아볼 수가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금융주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우리 KB금융 같은 경우도 21.36%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익뿐만 아니라 K뷰티 우리도 갖고 있죠. 아이패밀리 SC로 50.15% 수익까지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다 챙겨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문가님 오늘의 특징주 또 어떤 종목으로 뽑아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로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 갖고 왔는데 네. 오늘 증시가 특히 코스닥 쪽이 급락이 나온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7.54%를 밀고 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인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보여줬던 요 수준은 지금 쌍봉 수준에 가까운 정고점 수준이에요. 이것도 지금 종가상으로 종도를 해버렸죠. 종가 돌파. 그러면 과연 이 타이거 일렉은 왜 상승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타이거 일렉은 TSE 그룹 내에 속하는 자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TSE라든가 타이거 일렉 그리고 메가MD 요 세 개는 같이 봐줘야 돼요. 자, 메가MD가 아니고 메가터치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자, 메가터치 정정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쌍봉에서의 고점인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가 FC BGA라고 하는 그 기술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타이거 일렉이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최초로 PCB 그 부분인데 100단이에요. 100단 레이어.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브 카드 양산에 성공을 했다. 요 이유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반자동으로 해서 리벤용 뭐 클램핑 장치 뭐 층간 틀어짐 어쩌고 하는데 위에를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 반도체가 많이 쌌죠. 그리고 밀도가 이 기판에 최대한 밀집을 시키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높이 쌓고 최대한 좁게 그래야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 공간을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효율성 있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HBM이잖아요. 적층. 그죠? 이런 게 지금 반도체 화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층간 틀어짐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수율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이거를 지금 요 기술로 해서 반자동 리벤용 클램핑 요거를 사용하면서 타이거 일렉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수율을. 따라서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은 오늘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 역시 따라서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목표가는 역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55,000원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의 특징주로 이렇게 선정해오는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들 급등 양상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이렇게 종목만 딱 하고 밝혀주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가야 하는지 그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상세하게 또 보유 기간과 같은 목표가 비중 뭐 이런 전략까지도 상세하게 챙겨주시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더불어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트윙클 종목 어떤 섹터에 있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트윙클 종목은 일단 기판 쪽이에요. 기판인데 우리가 기판하면은 PCB 기판.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BH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애플이 9월달에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한 아이폰을 이제 신형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AI 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애플이 결국에는 애플도 이 폴더블 폰을 생산을 할 것이다. 요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게 오늘 파이넴텍이 급등 나왔던 그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이 OLED라든가 배터리 요쪽으로 해서
FPCA라고 하는 게 있어요. F가 들어가면 연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PCB는 다들 아실 텐데 PCA는 뭐냐면은 어셈블리에서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기판에 그런 어떤 표면 실장 기술을 해서 다 거기다 장착을 해놓은 하나의 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22%가 증가할 것이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지금 오늘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두 줄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향후에 성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역시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I 스마트폰 요 출하량이 5,100만 대에서 1억 7천만 대. 그래서 작년비 대비해서 30%가 AI 폰이 늘어날 것이다. AI 폰이 늘어나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드리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혜 종목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아이폰 16 이게 지금 올해 9월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신사업이 있어요. 위에 거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해왔던 그 사업 부분이고, LG전자로부터 전장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 분야를 인수를 했어요. 1,000억 정도의 인수를 하고 나서 이 사업 부분이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지금은 전기차가 조금 주춤하지만 전장 쪽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좀 시장이 안정화 들어간다면은 지금 이 무선 충전 분야 여기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더 가파르게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는 61억을 찍었어요. 요 스마트폰 이 전장용 요쪽이 매출이. 근데 올해는 1분기에 벌써 90억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작년에 한 해 그 매출을 한 분기 만에 벌써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 신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내용들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얼마 전에 갤럭시 S24가 이제 AI 폰으로 해서 새롭게 나왔죠. 그 전까지 핸드폰 시장이 좀 죽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AI 폰 나오고 나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동사가 하고 있는 FPCA 이 제품은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적으로 뭐 스마트폰 점유율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내용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그 전장용 무선 충전기 그 분야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의 차트인데요. 자,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제가 내일 시초가로 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체인을 달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승이 다시 한번 연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트윙클 종목은 반도체 기판 관련주로서 현재 이 시점에서 재료도 좋고요, 펀더멘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AI 스마트폰의 성장세 수혜를 받으면서 기대감까지 충분히 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 함께 선점을 해보면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수익까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까지 보여줄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가이드 맞춰서 이 종목 매도해보고 수익까지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준비된 알짜배기 캔드 자료집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